저한테 제일 처음에 물어보시는 거, 최근 대출이고 비트코인으로 전액을 날렸는데 회생이 가능합니까? 요거예요. 일단 답변을 드릴게요. 회생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에 제가 이걸 꼭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상담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직원들한테 최대한 어떤 서류 작성의 시간들을 배려하고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상담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저와 새벽까지 상담을 하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6월 첫째 주에 제가 밤에 7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의 6분이 20대, 30대 초반 비트코인이었어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고 그 답변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직원들의 상담 편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채무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아시겠죠? 일단 전화 오시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최근에 빚이 많이 생겼는데 이거 회생돼요?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 갚는 방법은 솔직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든지 운이 좋아서 갚을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이용하거나. 첫 번째, 어떤 돈이 생겨서 갚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정말 희박하지만 있어요. 최근에 제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500만 원을 투자해서 2억을 벌었대요. 그래서 이걸 일시변제 하고자 하시는 분이 일시변제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런 경우에 빚이 생겼으면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을 최근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거의 전액 변제 요청해 옵니다. 전액을 갚을 거면 제가 회생을 뭐하러 하죠? 라는 동영상은 요 위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보세요. 전액을 갚아도 회생을 해야 되는 충분한 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채무와 관련된 채무자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득에 비해 부채가 되게 과다해요. 소득이 한 달에 200이야, 200. 근데 부채가 8천만 원, 1억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연봉이 이분들은 한 2천, 한 6, 700 정도 이제 세전되는 건데 연봉의 4배를 빌려주나?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소득에 비해 부채가 되게 과다해요. 그래서 사실상 못 갚아요. 그리고 최근 채무가 되게 많아요. 일단 비트코인이라는 게 갑자기 이제 쭉 올라간 게 옛날에 한 3, 4년 전에 그때 한번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트코인이 쫙 올라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다들 뒤늦게 뛰어드신 게 아닌가.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빌리고 하다 보니까 최근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자율이 비싼 캐피탈, 대부업체, 카드,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담했던 20대, 30대 초반에 비트코인 채무자들의 대부분의 유형은 소득이 적은데 빚이 되게 많다. 그 다음에 최근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많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비싼 대출 상품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어쨌든 유형이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제일 처음에 물어보시는 거, 최근 대출이고 비트코인으로 전액을 날렸는데 회생이 가능합니까? 요거예요. 일단 답변을 드릴게요. 회생은 가능해요. 그리고 기각나지 않아요 라고 하면 기각은 잘 안 나요. 이게 법원에서 최근 대출, 비트코인, 주식 투자, 도박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는데 일단은 통상적인 어떤 법원의 요구는 이 최저생계비를 쥐어짜서라도 일단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으면 인가는 내줘요. 법원은 그렇습니다. 200만 원씩 버시는 분이 8천만 원의 빚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분이 최저생계비는 110만 원 빼고 90만 원이란 말이에요. 60개월을 갚아봐야 한 70% 정도 변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인가해줘요. 꼭 80% 이상이어야 된다, 꼭 10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법원은 쥐어짜요. 최대한의 변제를 요구하는 한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각을 안 내요. 다만 채무자가 법원의 어떤 권고사항에 충분히 응했을 때는 기각이 안 나지만 나는 부양가족도 인정받아야 되겠고 추가 주거비도 인정받아야 되겠고 일정 비율 이상의 변제금이 나오면 나는 회생할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기각 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아웃은 가능한지 요것도 여쭤봐요.
워크아웃이 가능한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채무조정 절차들이 있는데 신속 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원 홈페이지가 약간 개선이 됐는데 거기에 동영상을 찍어 놓으셨어요. 어떤 심사역분이.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그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다만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빵이래요. 빵. 이자를 안 받는데요. 다만 원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금 전액을 나눠서 갚는 게 요즘 개인 워크아웃의 추세예요. 다만 이제 빚이 연체가 오래됐거나 이런 경우들은 원금을 좀 깎아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비트코인 채무자들은 대부분 연체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워크아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상담을 해서 판단을 해보시되 제일 중요한 거 6개월 이내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가 넘는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안 돼요. 다만 빚이 6개월이 넘어갔거나 아니면은 일부만 그 최근 대출이면은 워크아웃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법원이 최근 대출을 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한 경우에 어떻게 보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가장 대표적인 그 법원의 보정 권고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광주에서 나온 건데 광주가 조금 그 최근 채무에 대해 약간 까다롭긴 합니다. 최근 채무의 상당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천만 원 상당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후에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이 제기한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회생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다음에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게임 등 과도한 통신비 지출을 한 점. 회생 제도는 게임 등의 돈을 낭비하거나 투기에 실패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성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는 것이 그 취지이며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내핍 생활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 가용소득 증대와 변제기간 연장을 통해 변제율을 70% 이상 상향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한 6천 정도를 손실이 난 거야. 그래서 이분의 소득이 한 180 정도 돼서 그러니까 70만 원쯤 될 거잖아요. 이 그 최저생계비가. 그 다음에 36개월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 이분 어떻게 됐냐면은 전액 변제 나왔어요. 최저생계비를 80만 원만 인정해주고 60개월 이 최장기간 변제를 해라. 5,400만 원 전액 변제에 육박하는 변제율을 전제로 인가를 내주겠다는 보정이 나온 거예요. 이렇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이나 도박, 게임머니나 이런 것들을 개인회생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봐요. 개인회생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걸로 봐서 기각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 변제율과 월 가용소득을 늘리고 변제 기간을 늘린 거예요. 처음 신청서에 비해서. 아시겠죠?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에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손실을 입으신 분들의 상담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최근 채무고 소득에 비해 부채가 과다하고 이자율이 높은 이금융권 아니면 대부업, 뭐 캐피탈, 사채, 카드론 이런 것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회생이 되느냐, 회생 가능하고 기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워크아웃은 가능한지 이거는 최근 채무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중에 워크아웃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원은 되게 나쁘게 생각해요. 회생 신청 자체를 개인인생의 남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 80% 이상을 갚도록 요구를 하고 그게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인가를 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 30%로 인간한 경우 100%로 인간한 경우 어땠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개신한 것들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